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 아메리카 코아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별다른 원래 차트 분석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한번 차트 기본적으로 살짝 보고 제가 읽는 코인 텔레그래프 계속 볼까 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빠졌어요. 참, 이 하락이 정말 길어지면서 약간은 조금 다들 시장에서 공포를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래요. 이게 뭐 상승이 있었으면 하락이 그냥 존재하는 거거든요. 또 상승이 있기도 하고. 아니, 저는 이제는 조금 초연해진 것 같아요. 이 코인 시장 자체에 워낙 너무 변동성 자체가 큰 거를 몇 번 많이 보면서 그닥 솔직히 지금은 뭐 변동성이 크면 놀라긴 놀라는데 그다지 어떤 코인을 뭔가 팔고 싶은 생각이나 뭔가 내가 이 코인 시장을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아예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코인이 미래라는 어떤 주관이 워낙 뚜렷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아예 들진 않습니다. 근데 뭐 원래 차트 안 다루려고 했는데 대부분 차트를 많이들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차트를 그냥 켜봤습니다. 이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 뭐 그렇게 놀랄 수준은 아니다. 뭐 이게 설령 이렇게 줄여서 이게 뭐 $10,000까지 빠져도 $10,000까지 빠진다고 한들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코인이? 이 블록체인 자체가 저는 금융 혁신이라고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10,000까지 빠진들 뭐 $8,000까지 빠진들 뭐 그렇게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의견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 그냥 저는 가격적인 측면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인사이트를 기르고 우리가 이쪽 분야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이쪽 분야가 왜 미래의 가치가 있고 왜 미래의 어떤 이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제 채널의 목적 그리고 제 어떤 투자 가치관과도 좀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뭐 그닥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실력이 좋지도 않고요. 차트에 대해서도 뭐 그닥 실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오늘도 제가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재밌는 기사거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같이 읽으면서 인사이트를 또 길러 보시죠. 자, 오늘 아리짓 사카르님의 그 기사인데 4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2023년 실제 여행 선택을 좌우하는 메타버스 경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제 실제 여행을 하기 전에 이제 메타버스 상으로 어떤 미리 여행을 가서 약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하는데 아주 재밌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실제로 가는 여행도 있지만 메타버스 상에서 하는 여행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32개국에 24,179명의 응답자가 참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인 43%가 가상현실을 사용하여 선택에 영감을 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인 이 정도가 이제 어떤 여행에 좀 뭔가 메타버스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약간 여행객 느낌이 나는 그런 선글라스 끼고 약간 여행 모자도 착용하고 뭐 그런 느낌인가요? 선글라스 이런 커튼을 또 그렸네요. 코비드로 인한 여행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국경이 열리면서 최신 서브 암호화폐 생태계 중 하나인 메타버스는 여행자가 직접 경험하고 싶은 목적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부킹닷컴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새로운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부킹닷컴은 뭐 여행 예약 사이트죠. 뭐 호텔, 뭐 어떤 식당, 그리고 뭐 비행기표, 뭐 여러 가지를 정말 그 홈페이지에서 여행사 그리고 어떤 중개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중개를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인기 온라인 여행사인
부킹닷컴이 32개국 21,179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행 일정을 결정할 때 가상으로 목적지를 탐색하는 것에 대한 여행자들의 높은 관심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메타버스에서 여행 경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Z세대 45%와 밀레니얼 세대 43%였습니다. 당연하죠. 이들은 굉장히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잘 된 그런 세대들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기사가 나온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인사이트를 길러본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여행 자체도 어떤 집에서 뭔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단순히 어떤 영상 속에서만 그 여행, 뭔가 유튜버들이 여행하는 그런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고글을 쓰고, 그리고 혹은 그냥 옛날에 혹시 만화책 유레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만화책이 정말 혁신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정말 지금 오고 있거든요. 만화책에 나오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고글 하나만 딱 쓰면 가상의 세계에서 막 사냥도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어떤 뭔가 활동을 하고 그런 생태계가 열리는 그런 만화였는데 그게 앞으로 현실이 된다는 그런 세계 같아요. 이게 왜 웹3 아시죠? 웹3. 왜 웹3하고도 연관이 되냐?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아직 이런 설문조사만을 진행한 건데 저는 그 다음을 넘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온다는 거는 이런 여행사에서도 어떤 메타버스를 이용한 그런 여행 간접 체험 뭐 이런 것 상품을 또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 측면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정말 웹3가 그냥 허상이 아닌 지금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제 얘기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웹3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하면 진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저렇게 코아카라는 유튜버가 막 떠들어대는데 공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누가 봐도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남들 대중하고 똑같이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웹3 세상 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정말로 집에서 고글 하나만 딱 쓰면 이제 그냥 가상의 세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고글 쓰고 그냥 여행하는 거예요. 굳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고글만 쓰고 여행을 해도 어느 정도의 간접 체험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와, 이거 보이시나요? 지원 기술은 사용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모래 해변과 열대 태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진짜 현실로 다가온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블록체인하고 웹3 이게 정말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전공자는 아니라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 중앙 집중식의 어떤 그 뭐 플랫폼들이 있죠. 과거 전통적 웹2 기반의 플랫폼들은 이제 어떤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가 좀 제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파이가 커지는데 그거에 따른 새로운 경제를 창출해야 되거든요. 웹2에서. 근데 웹2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경제를 창출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블록체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웹2 기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이 웹3가 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게 필수 불가결한 미래의 산업이다. 그거를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아마 공감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거 뭔 소리 하냐, 저 코인 가면이나 쓰고 어떤 분이 제 영상에 답글을 좀 달아주셨던데 저런 유튜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직 비트코인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공감합니다. 예, 뭐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뭐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지표상 바닥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면 저는 감사하죠. 그런 분석까지도 해주시면 어떤 제 또 인사이트거든요. 개개인의 그런 부분의 어떤 인사이트를 저는 하나를 또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오히려
예, 아직 바닥이 더 나오지 않았구나. 저 같은 유튜버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여기 또 웹3 기사가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정말 많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주디스 베너맨 퀴스트님의 쓰신 코퍼레이트 아메리카노 마침내 웹3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상표 변호사랍니다. 올해 제출된 상표 출원은 다양한 이질적인 분야를 포괄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웹3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런 시선. 아직은 좀 낯설게 다가오면서도 어떤 새로 떠오르는 약간 태양 느낌이 좀 나나요? 그거를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자, 여기 보이시나요? 콘다우디스는 웹3 생태계의 미래가 밝고 주류 채택이 불가피하다. 고 믿습니다. 웹3 생태계의 미래에 제출된 웹3 상표 출원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코인텔레그래프는 콘디스를 인터뷰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표 출원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암호화폐와 디지털 관련 웹3의 어떤 그런 플랫폼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어떤 개인들이 상표 출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들이 솔직히 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상표를 출원을 하고 이런 신산업군에 이렇게 뛰어드는 분들, 자, 누가 과연 더 뛰어난 사람일까요? 물론 뭐 개개인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저도 뛰어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뛰어난 분들이시죠, 당연히. 뭐 각종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적인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한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가족을 꾸리고 정말 아주 뭐 훌륭하신, 개개인적으로 봤을 땐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웹3 분야에서 있었을 때 누가 과연 좀 더 인사이트가 깊고 실력이 좋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쪽 분야에서는 정말 초보자 중에도 그냥 코린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정말로 베리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약간 초심자를 뜻하는 어린이를 붙여가지고 한 표현인데, 저는 정말 초보입니다. 초보.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이런 분들이 왜 이런 거에 이렇게 상표를 출원을 하고 그런 거를 할까? 자, 우리가 이 투자를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정말 흔들립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뭔가 코인? 뭐 가상화폐? 뭐 다 사기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저도 뭐 인사이트를 기르는 와중에도 이게 실제로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왜 상표 출원을 하고 이렇게 이 신산업군에 뛰어들까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제 인사이트보다 분명히 더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와는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웹3 생태계에 대한 출원된 상표 출원을 기반으로 웹3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진행자가 물어봤네요. MK라는 분이 미래는 밝으며 주류 채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거시 경제적 요인과 규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규제 문제 분명히 있죠. 그러나 내가 본 웹3 상표 활동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이점과 기회를 인식하고 웹3에 진지하게 투자할 준비를 하는 주요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웹3 생태계 채택을 향한 지속적인 추진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 이런 브랜드 같은 어떤 대기업군에서 이렇게 왜 웹3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상표권 출원을 하고 왜 이렇게 투자할 준비를 한다고 해요. 진지하게. 왜 하겠어요? 왜? 이게 미래가 밝기 때문이에요. 정말 저는 이게 제 직장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도, 근데 저는 이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는. 이게 이해 자체를 못 하더라고요. 정말 받아들이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시점이 약간 인터넷 초창기 모습과 굉장히 일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지금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나이대를 보니까 40대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인터넷 옛날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회사가 2000년대 말에서 2010년대 초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아마존하고. 그때 혹시 투자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떠신지. 아마 대부분이 아마 투자를 많이 못하신 걸로 저는 제가 그 나이대 분들, 물론 제 주변일 수 있지만 대부분이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왜? 자, 아이폰이란 게 처음에 나왔었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분명히. 아이폰? 핸드폰 하나로 인터넷이 가능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전화를 할 수 있고, 세 가지가 다 가능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쪽 분야가 앞으로 정말 많이 떠오를 수도 있겠다. 미국 주식은 어떻게 사야 되지? 미국 주식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워낙 반도체에 뛰어든 시기가 옛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한데, 반도체 산업? 도대체 반도체가 뭘까? 미래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앞으로 반도체라는 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걸까? 이런 사고를 만약에 해봤다면, 그 당시에도 뭔가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 그러면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도서관에 가서 반도체 관련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이트를 키웠다면 분명히 그 상승 메타를 우리는 잡았을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워낙 어린 나이여서 그런 쪽으로는 할 수가 없었지만, 뭐 나이가 좀 계신 분들은 지금도 많이 후회를 하세요. 사실 저 주변에도 후회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삼성전자 옛날에 뭐 하나에 한 주에 얼마였는데 그때 못 산 거에 대한 진짜 아유 막 이러면서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가 반복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웹3 생태계에서 각종 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이 시장 자체가 커질 거라고 정말 이 시장성을 판단을 하고 기술성 이런 거 다 고려를 해봤겠죠. 정말 실력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런 곳에는 저 같은 개개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는 거는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 자체가 달라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좀 남의 얘기를 좀 귀 기울여서 좀 주의 깊게 좀 듣는 편인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정말 대단한 산업군이 앞으로 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결국에 약간 구독자분들은 뭐 물론 제 영상을 보시고 훌륭하게 되시겠지만, 일반적인 대중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웹3? 뭐야? 아직 웹3 상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냥 게임 아니야? 게임? 컴퓨터 상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 이게 이런 마인드가 정말 안 좋은 마인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안 되는 거 정말. 예. 뭐 하나가 새로운 게 나오면 받아들이질 않고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거부감부터. 그게 뭐야? 야, 그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뭐 지금 현실 세계에서 뭔 활용을 한다고 뭐 그게 미래가 밝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거기 탄식을 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유튜브 제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인사이트를 많이 기르셔가지고 좀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새로운 걸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대기업들에서 이렇게 뛰어들고 이런 산업군이 도대체 왜 나왔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실력을 길러서 결국에 내가 투자를 했었을 때 가격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이건 어차피 갈 거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이 코인 좋아서 샀는데 떨어졌네, 팔까? 내 돈, 이러면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냥 팔아버리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건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입장인데, 뭐 투자의 그런 권유사항은 아니니까 사실 제 방송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 구독자분들은 조금 더 똘똘한 인사이트를 기르셔서 앞으로 향후에 다가올 미래를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나머지 기사 내용은 어떤 상표권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얘기를 해놓은 그런 질문과 답변이더라고요. 근데 자, 상표권이란 거를 대기업들이 이렇게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거는 이 시장이 나중에 커졌었을 때 결국에는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어떤 뭔가 금전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선점해서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대중들이 뒤따라왔을 때 자기들이 먼저 선점하고 있던 자리잖아요. 빼앗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렇게 발빠른 선점을 지금부터 하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지금 뭐 웹3가 있진 않잖아요. 물론 기술이야 뭐 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고글을 쓰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앞으로 많이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이트를 많이 기르셔가지고 정말 기존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닌 정말 다가올 미래에 걸맞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셔가지고 구독자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방송 자체가 좀 지루하거나 뭐 차트 가격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뭐 약간 글쎄요. 하여튼 뭐 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더욱 발전하는 코아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